네, 안녕하십니까. 청단을 사업하는 고종수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Y드림인데 밖에 있으면서 제 얘기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좀 하얘져서 아무것도 못 듣고 있었는데 지금 딱 들으면 유튜브였어요. 진짜 떨리는데요. 전 제 Y드림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 중에 느꼈던 것과 그리고 이제 여기 드림에 와서 제가 변한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의 Y드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일남일녀의 장남으로 서울에서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지금 좀 버벅일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 떨려서 그런 거고 혼혈이 아니고요,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우선 유년 시절은 뭐 집안 환경 같은 경우는 할머니께서 자수성가를 하셔가지고요, 어느 정도 잘 살았었어요. 그 잘 살았던 와중에 부모님 같은 경우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린 저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따로 타지로 나가서 이제 사업을 하셨고, 그런 사업을 하신 부모님을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는 이제 좀 애정 결핍이 있었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원칙이 되게 강력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혼나면서 빨가벗겨져서 호수로 맞아보고 쫓아나보고 뭐 이렇게 지내오면서 굉장히 내성적으로 좀 성격이 변하게 되는데, 집이 어느 정도 살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3대 명품 초등학교라고 얼마 전에 검색해서 알았는데, 반포에 있는 개성초등학교라고 이런 명품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곳에서는 우선은 학비 같은 경우는 사립이다 보니까 대학 등록금이랑 거의 비슷했고요. 그리고 여기 다니는 학교 학생들은 무슨 대기업 손녀들, 예를 들면 위인의 손녀, 백범 김구의 손녀, 연예인 아들, 딸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가지고 이제 자격지심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는데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도 어느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되게 특별 교육이 되게 많았었어요. 뭐 악기도 이렇게 가르쳤었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악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트럼펫을 했어가지고 학교 대표로 오케스트라에 뽑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특별 활동으로는 이제 스키나 뭐 스케이트, 수영 이런 거를 가르쳤었는데, 스키를 좀 어렸을 때부터 타가지고 10살 때 모든 걸 마스터해서 선수 생활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성인들도 좀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재밌는 건데, 지금 권지용이 꼬마 룰라로 데뷔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옛날에 잼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서 반은 나이가 좀 어려워 보이시긴 하는데, 되게 유명했던 남녀 혼성 그룹 최고였던 그룹이었는데, 이 그룹에 아이 잼으로 이렇게 해서 방송도 하고 활동도 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재밌었고 연예인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좀 생겼었는데, 우선 초등학교는 이렇게 좋은 데를 졸업하고 중학교는 되게 평범한 데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갔었는데 이제 공부를 시험 같은 경우를 봤는데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예요. 전교 상위를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평균이 뭐 한 85, 뭐 이 정도 나왔다고 꾸짖음을 당하면서 뭐 맞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려는데 IMF도 터지고 항상 돈적인 것과 저에 대한 문제로 부모님들이 항상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내성적이었는데 원래 갖고 있던 성향은 되게 외향적이거든요. 되게 외향적이고 항상 뭔가 분노에 강하게 물려있던 아이여서 변하게 됩니다. 공부도 하기 싫었고 다 하기 싫어서 이제 조금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좀 무서워서 성적표도 위조했었고요. 성적표도 위조하고 학생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지내면서 정작 또 힘들어지는 건 가족인 거예요.
어머니의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좀 바뀌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초등학교에서 저한테 쓸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선은 성공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지냈던 친구들이 너무 잘 살고 그 친구들을 쫓아가고 싶었던 욕심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이제 이런 가수도 준비하게 되고, 근데 집안에서는 이제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진짜 여러 가지 일을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 뭐 마트에서도 일을 했었고, 패스트푸드, 주방에서도 일하고, 커피도 하고, 배추 장사 뭐 여러 가지 진짜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기회는 또 한 번 찾아왔었는데요. 동창의 친구로 인해서 아시는 삼촌이 이사님이다,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낙하산으로 이 대형 기획사인데 가렸는데 여기 안 가려졌네요. SM 엔터테인먼트에 2000년도에 이제 픽업이 됐었는데 이렇게 픽업이 된 게 마냥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었고, 그리고 이 부자들한테 이거 당하다 보면 내가 노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회를 뻥 차버립니다. 이 기회를 준 사람이 태블릿 사건으로 있었던 그분의 조카가 이런 기회를 줬었는데 그 기회를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지내고 있고요. 근데 일하고 연습하고 일하고 연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대 결절이 온 거예요. 성대 결절이 오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이거 하나였고 꿈은 이거였었는데 모든 게 무너지면서 군대를 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제 제일 매력적이고 되게 재밌었던 일이 바텐더 일이었었거든요. 되게 재밌었고 비염 맞습니다. 되게 유명한 라운지 클럽이고요. 정말 웃긴 사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기서 처음 만났습니다. 옛날 나이트 때. 그곳에서 제가 일하게 됐었고, 근데 이게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대회에서도 입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게 일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일하고 술 먹는 시간이 즐기는 시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술을 먹는 게 즐기면서 일을 하는 거여서 그냥 놀면서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제 또래보다 월급도 꽤 많이 받았었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사실은 빚 좋은 개살구라고 외면적으로는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여기 바텐더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매출을 내가 만약 5천만 원을 잡았다 하더라도 저한테 들어오는 거 어차피 월급이었고요. 그리고 그 입상을 해서 상금을 타더라도 그 상금은 지들만의 리그여서 준비한 기간의 돈과 술 먹는 거에 다 쓰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은 전혀 모을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근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좀 느꼈던 거는 되게 놀면서 일할 것 같잖아요, 이런 바텐더들이요. 근데 되게 열심히 살거든요, 이 친구들이.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많으면서 그런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이 친구들과 같이 성공하고 싶고 내가 앞장서서 뭔가를 도전해서 그 친구들과 같이 한번 성공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기회들이 좀 왔었는데 이제 자영업으로 인해서 저를 도와주는 이제 손님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처음에 달콤한 말로 이렇게 다가왔었지만 그렇게 처음에 있었던 것보다는 항상 뭔가 변화되면서 안 좋은 모습으로 끝이 나서 잘 안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나서 이제 다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받던 월급의 반을 받으면서 또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서까지도 임금체불이 있어서 이제 제가 신용불량에 좀 빠지게 되면서 불법적인 일을 좀 이제 해야겠다. 제가 좀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싸움도 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래서 좀 막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시기에 이제 저 또한 여기 오신 분들은 똑같이 시장조사를 당했었는데요. 제 첫 시장조사는 우선 2010년 9월이었고요. 그때 유재호사, 저희 스폰서님 유재호사님이 원래 창업회사 다니셔가지고 좀 힘들었었어요.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대표님 이렇게 하더니 이 아는 형이랑 핸드폰 매장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너무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힘들었던 걸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뭐 좀 실패한 케이스인데, 시장조사를 실패한 케이스인데 2차 때 저는 간다고 했어요.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리베이트가 적었는지. 리베이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첫 사계통이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튼 그래서 우선 저는 가가지고 핸드폰을 살 때도 저는 따지지 않고 원래 그냥 도와주러 갔으니까 그래 뭐 아무렇게나 줘, 요금제 높게 해도 되고 뭐 다 줘 하고 한 가지 걸었던 게 이제 거기 노년형 매장이었어요. 노년형 매장에 정품 케이스가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나 하나만 줘라. 그러니까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삐져서 그 다음 핸드폰 저 아이폰 5S 6를 썼었는데 안 바꿨었어요. 삐져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2년 뒤에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이제 이 2년 뒤에 생기는 게 된 건데 이때 한번 만나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술을 먹게 되고 재호 사장님이 이제 성장한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소개도 듣게 되고 그리고 남시범 사장님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플랜을 많이 들으면서 제가 이제 가수의 길을 접으면서 사업이라는 걸 하고 싶었을 때 꿈꾸던 회사의 그 모든 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 드림 안에서. 그래서 되게 궁금해져가지고 이 드림에 오게 되고 성희 사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아는 형이잖아요. 저 그냥 아는 형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려고 형님 잘해요 막 이랬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쟤 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쟤 아니야. 쟤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전 아직까지 잘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 총 리더인 남시범 사장님을 만나게 됐고요. 첫 미팅을 왔을 때 제가 이 드림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위인의 뭐 명언 이런 건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너가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실천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다. 근데 처음 미팅장에 남시범 사장님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재호 사장님한테 너 얘기했지.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알아서 얘기했지. 좀 의심하게 됐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미팅장에 와서 여러 사장님들이 강의를 하고 열정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모든 점들은 깨졌었고요. 그러면서 항상 저는 이제 지금 앞서 살아왔던 것처럼 항상 탓만 하고 살았었어요. 탓만 하고 나에 대한 변화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살았었는데 이 안에서 내가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했었구나. 내가 변해야지 모든 상황이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변화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남시범 대표님이 꿈꾸는 선한 부자 되기, 100명의 부자 만들기 이런 진심을 정말 느끼게 되고 그 100명의 부자에 제가 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목표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2년간 9개의 매장을 다녔고요. 지금은 이제 청담의 대형 대리점에서 순수익 1,000만 원 이상은 매달 버는 사람이 됐어요. 정말 다른 거 변한 거 없이 그냥 저 하나만 변해서 이렇게 많은 기회를 얻은 드림과 스폰서 사장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느끼고요.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저희 스폰서 사장님 드림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꼭 쫓아가는 파트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